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을 위해서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8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의 에코프로비엠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 에코프로비엠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에코프로비엠이 못 가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거나 이 종목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게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에 아직까지도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리 귀찮더라도 그 어떤 내용, 그 어떤 뉴스보다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우량주, 소형주, 중형주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력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포착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상승이나 횡보를 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도 무조건 세력의 매집은 횡보를 하고 있었다. 즉, 얘네들이 매일매일 사모으는 게 아닌다 하더라도 최소한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벌어지게 되겠지만 이 OBV, 이 빨간 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때 OBV가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따라서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계속해서 고점을, 그것도 역대급 고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무조건 홀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올해 초에 영상을 남길 때 바로 요 시점이었는데, 2월 말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고점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고점을 유지할 때는 아무리 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이동평균선 241선과 그 다음에 121선 사이. 그래서 제가 항상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잘 보이게 표시를 해놓는 건데, 바로 이 사이에 주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고, 여기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구간이 마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틴존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건 그만큼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으로부터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 말을 듣고 홀딩해 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이 됐을 때 탈출 또는 아직까지도 갖고 계실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고 자주 매도를 하시는 게 이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였죠? 바로 제가 항상 이 RSI 지표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RSI가 뭐냐,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마치 답안지처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보조지표다. 바로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2월달에 가장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 바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결정할 때가, 제 구독자분들과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신규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해야 될 만한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닥 시그널은 1년에 어떤 종목이든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안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종목들 중에 지금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 반대로 이 고점 시그널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 2월달에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의 현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의 현재 구간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여전히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수치가 이전에 과거와 언제와 비교를 해봐도 가장 고점이죠. 그만큼 세력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매집을 해놓은 물량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절대 급락이 나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물려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다? 지금 이 RSI 지표상 올해 초에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저점을 가고 있질 않죠. 그만큼 이 위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할로 매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미 현금을 다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음 2차 상승이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다? 바로 이전의 사례처럼 다시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바로 이때처럼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요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보유를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시그널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전제가 뭐죠? 바로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할수록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에코프로라든지 LNF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간차라고 해서 이게 타이밍의 차이일 뿐인데, 아예 제가 이 오른쪽에 LNF 차트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얼핏 보셔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 에코프로비엠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LNF는 항상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된다. 우리가 마치 HLB와 HLB 제약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듯이 이 LNF와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전에 LNF 차트를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어떤 지점을 찍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바로 이 241선과 121선 사이, 즉 보라색과 초록색 이 선 사이에, 이평선 사이에 주가가 들어온 뒤에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마틴존이라고 했죠? 이 마틴존을 찍고 지금의 상승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5%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보라색 241선과 주황색 이 61선 사이에 지금 주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바로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61선과 121선 사이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초록색 선과 보라색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보조지표에는, 그리고 이평선에는 이 색깔이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41선과 121선 요 사이에 주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이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241선과 121선 사이가 아니라 지금 주황색 61선 사이에, 요 사이에 지금 주가가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도 초록색과 보라색 이 사이에 주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이든지 이평선을 연장해서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연장해서 이 연장선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상황에서 이 121선, 즉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의 선을 연장해서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흐름 그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1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추세대로만 그대로 연장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틴존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단기간 어느 정도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진짜 이 구간 안으로 주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틴존을 찍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LNF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이 마틴존을 찍고 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근데 예전부터 이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 굉장히 가볍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하락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1차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이 초록색 121선과 그 다음에 보라색 241선 사이에서 여기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마틴존 안에 주가가 들어온 뒤에 2차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통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마틴존에서 주가가 튀어오를 확률이 어느 정도다?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75%라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려 계신 분들은 이 구간까지는 홀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나 횡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정확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평생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야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내가 스스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차트 공부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일본 캔들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라고 하는 이분들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나 아니면 시장의 하락에 손절을 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마치 RSI 지표 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은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6월달이었네요. 이때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될 때, 정말 뻔한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앞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한 제가 가격을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는 가장 최소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는데,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주주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글씨가 크니까 그냥 시나리오라고 할게요.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 초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만들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수익 내신 분들, 혹은
저점에서 탈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 그래야 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고 해도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물려있는 종목들, 즉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종목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수가 너무나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려있는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탈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된다. 즉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지도 벌써 1년 정도 돼가는데,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특히나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교체가 잦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나리오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나 아직 시나리오 제작 방법 공유받지 못했다, 심지어 구독자분들인데도 아직까지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번에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